자, 그러면 챕터 14 Real Estate Financing. 파이낸싱이 솔직히 전부예요. 네. 돈을 내가 파이낸싱을 못하면 집을 못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캐시로 사지 않는 이상, 그죠? 그래서 Real Estate Financing은 그 컨셉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는 파이낸싱 마켓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 내가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좀 빌려주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쟤는 돈 안 갚을 것 같은데 돈 빌려주실래요? 그럴 땐 주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식구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고 주라 그러죠. 왜? 안 갚아도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시고 안 갚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러면 은행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은행은 무조건 내가 돈을 갚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 돈을 주겠죠. 안 그러면 아예 돈을 안 주겠죠. 네. 인연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잘 빌려줄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는 모게지라는 거 있죠? 그걸로 집에서 파이낸싱이 돼요. 모게지는 뭐냐? 은행이 린이나 그 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게 모게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게지를 얻는 사람과 모게지를 주는 사람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게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집을 사기 때문에 모게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모기지 때문에 나한테 모기지를 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모게저가 나예요. 내가 모기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 돈을 빌려주는 사람, 렌더가 모게지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컨셉을 좀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모게지는 자발적으로 스페시픽 그 집에만 해당되는 리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는 요 문구가 들어가요. 모게지를 받을 때 쓰는 그 차용 증서를 promissory note라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차용 증서의 영어로 된 게 promissory note라 그래요. 오케이? 그 promissory note에 나오는 말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모게지를 빌린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케이? 그게 hypothecation clause가 들어가요. 담보계약서가. 그래서 이 집을 사고 팔 때 이 모기지를 창출하면서 생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집을 사고 팔면서 타이틀이라는 걸 내가 갖게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 타이틀을 내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 주마다 조금씩 형태만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달라서, 하나가 뭐냐면 타이틀 띠어리예요. 타이틀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타이틀 띠어리 주가 있고, 타이틀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에퀴러블 타이틀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등한 타이틀 갖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그 타이틀에 무슨 민이 적혀 있다고만 확실하게 레코드 되면 네가 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든 린이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게 린 띠어리예요. 그래서 버지니아는 타이틀 띠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페이오프 했다는 뜻이에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타이틀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뭘 안 줘요? 리걸 띠어리, 리걸 타이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띠어리는 뭐냐면 내가 진짜 리걸리 효용이 있는 타이틀을 은행한테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또 차 페이먼을 다 할 때까지 그 타이틀은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뭘 갖고 있냐? 리걸 타이틀과 동등한 에퀴러블 타이틀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은행이 나한테 에퀴러블 타이틀을 준 거예요. 내가 리걸리 진짜 오리지널 갖고 있고 너한테는 카피본 줄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샀을 때 파이낸싱을 했으면 진짜 타이틀은 은행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은행이 준 에퀴러블 타이틀만 갖고 그 차 운전하고 세금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버지니아예요. 그래서 내가 2차 페이먼트를 다 하면 은행에서 진짜 오리지널 리걸 타이틀이 나한테 오죠. 그래서 이 차를 내가 팔고 싶을 때 딜러 가서 오리지널 타이틀을 주면 너 페이했구나 알고서 그냥 바로바로 매매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타이틀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소유권이 증명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딜하기가. 그죠? 그래서 그게 타이틀 디어리예요. 이거 타이틀 디어리를 갖고 있는 게 버지니아고, 모게저 해저 right of ownership. 내는 오너십을 똑같이 갖고 있고 포지션하고 쓰는 거예요. 왜? 에퀴러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타이틀은 모게지가 들고 있으면서 너 돈 안 내면 내가 소유권 내가 행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타이틀 디어리. 그래서 lender has a right to immediate possession if mortgage default. default라는 얘기는 돈 안 냈다는 뜻이에요. 계약이 파기됐다는 뜻이라고, 디폴트가. 컴퓨터에서 디폴트는 뭐예요? 미리 지정되어 있는 거. 그게 디폴트죠. 모기저가 디폴트했다면 약속을 파기하고 깨졌다는 걸 디폴트라고 해요. 돈을 안 내면 렌더는 바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죠. 왜? 내가 진짜 오리지널 리걸 타이틀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타이틀을 들고 코트에 가면 버지니아에서는 그래 나 포크로저를 하라고 결론이 빨리빨리 나. 아무리 포크로저 할 집이 많아도 버지니아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개월이면 포크로저 해요. 내가 코트에 파일하고 3개월이면 포크로저 가요. 은행이 차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는 린 디어리로 가는 메릴랜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에요. 좀 보수적이에요. 하여튼 요게 타이틀 디어리. 린 디어리는 메릴랜드가 린 디어리. 착해 애들이. 그래서 모게저가 다 갖고 있어요. 리걸 타이틀, 에퀴러블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그 대신 그 타이틀에 뭐가 적혀 있어요? 누가 린을 갖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메릴랜드에서 야 나 이 차 갖고 있어 타이틀 흔들면 일단 타이틀 설치 좀 해보고. 그건 네가 페이오프 했을 때 타이틀이고 너가 또 그 차를 담보로 파이낸싱을 했는지 나 모르잖아. 그럼 난 타이틀 설치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DMB 가서 타이틀 카피 한번 오더 해보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이게 여기 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메릴랜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페이오프 됐는지 안 됐는지.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꼭 있어요. 이런 린 디어들이. 메릴랜드는 포크로저 하기 전에 60일, 포크로저 하고 나서 90일이에요. 그래서 이분 내가 포크로저를 해서 옥션에서 집을 샀어요. 그래도 이 90일 동안 이 집을 팔 수가 없어. 왜냐면 완전히 내 소유가 아니에요. 리딩 피리어드가 있거든. 그래서 이 90일 안에 얘가 로또에서 잭팟을 맞아갖고 야, 나 돈 갖고 와. 갚을 돈 갖고 왔어. 그리고 다시 이 집 나 다시 줘. 그리고 돈을 딱 갚아버리면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고쳤으면 어떡해? 네? 내가 고쳤으면 그러니까 90일 동안 애들이 안 고치죠. 90일 동안 안 고치죠. 지금. 그 아무 권리 행사를 못해요. 아니죠. 근데 이제 90일 리딩 피리어드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고쳐볼 수 있죠. 그 사이는 내가 갖고 내 소유권은 넘어왔죠. 내가 옥션을 해서 갖고 왔던 포크로저에서 샀던 내가 소유권을 갖고 왔는데 소유권은 있는데 오리지널 포크로저 전에 있던 오리지널 셀러가 돈 갖고 와서 돈 페이오프 하면 걔한테 줘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 포크로저를 샀을 때 나는 그 파이낸싱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내가 다시 가져간다 그러면 난 헛돈을 냈거든요. 그렇죠. 헛돈을 내긴 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얘한테 다 청구할 수 있죠. 있어요. 네. 내가 너한테 이 집을 돌려주기 위해 이걸 유지한 비용이니까 그것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리딩 피어리어드는 메릴랜드만 있어요? 아니 린 디어리 하는 데는 거의 있어요. 근데 대신 기간은 다 주마다 다르죠. 그럼 버지니아에는 없어요? 버지니아는 타이틀 디어리이기 때문에 없어요. 포크로저 하면 끝! 네가 100만 금을 갖고 와도 이젠 더 이상 네 집이 아니야. 그래서 T는 타이틀 디어리, L은 린 디어리. 책에 있어요. 혹시 이것도 지금 나오나요? 네. 어느 주는 아니요. 그건 안 나와요. 무엇이 린 디어리고 무엇이 타이틀 디어리인지는 나오죠. 리걸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는 주는 린 디어리냐? 타이틀 디어리냐? 뭐예요?
리걸 타이틀을 갖고 있다. 리걸 타이틀과 에퀴러블 타이틀을 다 갖고 있다. 그건 린디언이죠. 자, 여기 프라미서리 노트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제가 아까 얘기한 차용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워가 퍼스널리 프라미스 해주는, 약속해주는 거죠. repay a debt according to the agree upon the term. 텀이 다 결정되죠. 보통 뭐 30년 고정 4.25% 이자로 30년 고정이 몇 번이죠? 360번 되는 거죠. 네. 돈 얼마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누구한테 페이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unsecured note는 뭐죠? 크레딧 카드. 그다음 확자금융자. unsecured 거죠. 담보가 없으니까. 자, interest는 이자예요. 옛날에 interest는 뭐도 있었죠? 소유권을 행사할 때도 interest를 말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파이낸싱에서 interest는 이자.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렌트는 선불이고요. 모기지는 후불이에요. 그래서 2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렌트비를 내시면 2월 28일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는 거죠. 근데 모기지는 어떠냐? 모기지는 뭘 받아야 되죠?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 돈을, 산 페이먼트를 3월 1일 날 내라고 해요. 이자 놀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건 후불이에요. 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한국은 백밀러라고 그러잖아요. 그 리얼 미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미국 애들 옆에 있는 건 사이드 미러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리얼이 뒤에요. 그렇죠? 리얼이 후불, 어드밴스가 선불. 그래서 만약 오늘 세틀먼트를 했다. 그럼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 언제 해요? 아니, 오늘 세틀먼트 했어. 그럼 한 달이면은 3월 8일이요? 4월 1일이 첫 번째 페이먼트. 오늘 세틀먼트를 하면 오늘부터 2월 말일 것까지에 대한 모기지는 세틀먼트 날 내요. 네. 그리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에 대한 모기지를 4월 1일 날 내니까 오늘 세틀먼트를 하면, 왜 후불이잖아요. 네. 후불이니까. 그래서 오늘 세틀먼트를 하면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는 4월 1일이에요. 아시겠죠? 아시요. 오늘 세틀먼트에서 그 페브러리 그거 엔드 오브 페브러리까지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거는 세틀먼트 때 지금 내가 내요. 그것만 세틀먼트 때만 네. 선불인 거죠. 네. 세틀먼트 할 때만 선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세틀먼트를 자꾸 뭘 말하려고 그래요? 선불 내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오늘 하면은 예를 들면 12일치에 대한 모기지를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2월 20일 날 하면 8일치에 대한 모기지만 내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 클로징 코스가 자꾸 낮아진다니까. 그래서 자꾸 월말로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항상 1일이에요. 어느 은행이나 거의 그래요. 근데 세컨은 좀 다를 때 있어요. 세컨은 15일이나 뭐 10일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펄스는 모기지를 얼마? 낼 때 네. 대개 1일날 내라고 하지만 그 유예 기간이 보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유예 기간이 있는 이유는 첫째, 나는 냈는데 쟤는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거나 뭔가 잘못이 됐을 때 수정하기 위한 피리어드라고 해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요. 은총의 시간들이죠. 첫째. 그다음 둘째, 레이피를 매겨야 되는데 얼마나 늦어야 레이시예요? 한 달이 늦으면 레이시예요? 15일. 15일걸요. 그러니까 그게 은행마다 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일단은 1일날 내는 게 정상이죠. 근데 내가 레이피를 차지하고 싶은데 얼마나 늦게 내면 내가 레이피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얘네들을 넉넉하게 15일로 잡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어차피 안 내면 매일 이자 붙으니까. 그러니까 모기지는 15일로 잡죠. 자, 렌트는 어때요? 아파트는 15일 잡아줘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왜 안 잡아줘요? 걔네는 이자 생기는 게 없거든. 늦게 내도.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야 되죠. 그래서 보통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짧으면 5일, 길어봐야 10일이에요, 렌트는. 근데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5일이다 그러면 5일이 지났는데도 내가 체크를 보냈는데 제가 5일 안에 체크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게 나예요. 페널티는. 그죠?
야, 나 체크 보냈는데, 나 안 받았는데, 나 보냈는데, 그래, 그럼 너 조금만 더 기다려볼래? 하고 뭐 이렇게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그레이스 피리어드. 근데 그걸 내가 확인 안 하고 제가 안 찾아갔어. 그러고서는 뚝 있다가 일주일 뒤에 편지 온 거예요. 너 돈 안 냈으니까 레이피 얼마까지 해가지고 더 내. 나 보냈는데, 네가 보내면 뭐해? 내가 못 받았는데. 응. 그럼 내가 보내고 제가 못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럼 어디선가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 그레이스 피어리드 지나고 나서 책이 그게 없어지든 같은 그 클리어가 안 됐을 때 네. 그 크레딧 저기를 그 리포트를 보내잖아요. 모게지 컴퍼니나.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려야지? 그러니까 보통 그 리포트에 보면 30데이예요. 30일 비하인드면 그때부터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뭐냐면 1일까지 받게 해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거기에 프라미서리 노트는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사인하셨고. 네. 근데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건 내가 레이피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이죠. 네. 그럼 레이피를 안 내도 되니까 그 기간에 내가 돈만 내면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동안에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죠. 왜? 내가 원금 그동안 안 갚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돈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왜 자꾸 이자를 더 내시려고 애를 쓰세요? 아니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그거는 차라리 레이피 내는 것보다 그 전에 내는 게 낫죠. 네, 그렇지만 돈이 있는데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있으니까 내가 못하러 굳이 빨리 내, 내가 더 천천히 낼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얘는 레이피 안 차지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시원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원하고 뒤로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내가 보내는데 얘가 못 받으면 바로 레이피 차지하니까. 레이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는 거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매월 1일이면 1일까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렌트도 똑같습니다. 1일까지 랜드로드가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랜드로드는 카운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선불이니까 난 이득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기지는 이자라도 붙지. 그죠? 1일까지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기를 유예기간을 15일을 줬지만 좀 이렇게 뭐 일주일을 늦게 냈을 때 그 일주일에 대한 거는 원금에 가서 계속 이자가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일날 냈으면 네. 1일날 만약에 렌더가 받았으면 PITI 원금 이자 텍스 인슈런스 원금 까졌을 거 아니에요. 예. 원금이 까졌으면 이자가 더 붙겠어요? 덜 붙겠어요? 좀 덜 붙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근데 내가 안 깠잖아요. 그 원금 1일날 내서 깠어야 되는 이자를. 그럼 그 이자는 계속 더 붙겠네요. 내가 까지만 뭐 예를 들어 100불을 내가 요번에 1,500불 내지만 거기서 뭐 만약 원금 까지는 게 100불이다. 그럼 100불에 대한 3.5%는 100불에 대한 3.5%가 연으로 해서 매일 얼마씩 붙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요새 그걸 몰랐어요. 유예기간 있으면 그 안에만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솔직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미약하게 못 느껴요. 네,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지금 이 돈을 지금 내는 일주일 뒤에 내는 게 내가 더 효용이 있겠다 싶으면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어차피 제 생각은 빚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1일날 냈으면 원금이 까져서 그만큼 이자가 덜 붙을 건데 일주일 뒤에 내면 일치에 대한 이자를 내가 더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굳이 그게 얼마가 되는지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년에 3.5%니까 하루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라고. 원금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 안 되네. 뭐 다 해서 75센트밖에 안 되네. 그럼 뭐 왜나 기분이라도 좋지 뭐. 그래서 일주일 뒤에 써서 내세요. 75센트 까이까. 그러면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내가 75센트를 왜 더 내요? 굳이 있는데 내가 없어서 그러면 일찍 오케이. 뭐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고맙죠. 레이피 안 되고 있으면 있는데 왜 와이나 빌린 돈은 빨리빨리 갚으시는 게 나아요. 능력이 안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유설이라 그래서 여기도 고리대금업 있습니다. 한국도 고리대금업이 바쁘죠. 뭐 빨리 뭐 융자 된다, 뭐 200만 원 뭐 된다, 뭐 많은데 하여튼 최고 이자가 지금 미국 버지니아 주법으로는 지금 이게
21%가 24%일 거예요. 그거 이상의 이자는 못 받아요, 지금도. 근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옛날에 크레딧 카드 퍼센티지가 보통 12%, 13%가 평균일 때. 요즘은 뭐 크레딧 카드 뭐 4%, 5%, 뭐 0% 많잖아요. 왜냐면 이자가 낮으니까. 네. 네? 아니요. 지금 12%, 16%. 그러니까 그것도 싼 거예요. 네. 보통 2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보이게 너무 낮은 이자에 익숙하신 거예요.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첫 차를 살 때 이자가 9.9%였어요. 혼다 CB로 샀거든요. 9.9%였어요. 2005년이 10초? 네? 최고 이자. 왜냐면 난 깨끗했으니까. 미국 와서 노 크레딧, 배드 크레딧도 아주 깨끗했으니까. 그렇게 9.9% 잘 받았다고 했어요. 세컨차 살 때 얘네가 12% 매기더라고요. 세컨차는. 왜냐면 빚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샀어요. 여러분들 지금 차 살 때 12% 내라고 하면 되실 거예요? 안 사죠. 그렇죠? 스포일 되셨다니까 지금. 보통 그때 이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크레딧 카드는 다 20%였어요. 18, 19, 20 고기였어요. 크레딧 카드 이자가. 그런데 거기서 만약 페이먼트를 한 번 안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자를 올려. 24%, 27%로. 상상 가세요? 27% 이자? 네. 안 다시죠?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이자가 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자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 이자가 올라요. 경기가 나쁠 때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는 걸 좋아하시라고. 네. 충분히 나쁠 만큼 나빴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대금 나라에서 소비자 보호하는 거 이겁니다. 죄송해요. 질문 있으신 거예요? 이게 월급쟁이한테 경기가 좋다는 게 뭐예요? 월급쟁이한테 경기가 좋다는 건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이력서를 넣을 때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내가 점프하면 더 내가 바꾸면서 내가 돈 번거 벌릴 수가 있죠. 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니까 경기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더 줘도 돈을 더 버니까. 오케이? 그래서 은행에서는 무게지를 해주면서 보는 돈이 론 오리지네이션 비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은행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융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으로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 prepaid interest예요. prepaid interest는 포인트라는 걸로 해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광고 보시면 3.5% 이자 줄 수 있어. 30년 동안 상환하는 고정이자로 3.5%의 이자를 주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원포인트를 사셔야 됩니다 라고 광고가 나와요. 그 원포인트라는 게 프리페이드 인트레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1%를 사면 이자를 3.5%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2포인트를 사면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이자를 3.25로 줄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원포인트는 뭐냐면 내 론 어마운트의 1%가 원포인트예요. 그럼 그걸 더 내고 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더 내고 내가 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셀러가 그 돈을 포인트를 사줄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컴으로는 3.5% 이자가 안 나오는데 3.25에는 이자가 나올 수 모기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도 마켓에 있고. 따라서 틀린 거죠. 그렇죠. 마켓에 따라 다른 거죠. 또 어떤 데는 빌더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1년에 첫 1년은 3포인트 사주고 두 번째는 2포인트 사주고 세 번째는 1포인트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때도 있어요. 지네 랜더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내 론 어마운트의 1%. 그리고 일반적으로 1포인트면 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자 1%가 8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자 1%는 1포인트라고 일반적으로 아니 A포인트라고 소리 A포인트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1포인트를 사면 보통 0.12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자가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 은행이 내가 좀 캐시가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너 1포인트만 사면 내가 0.25 깎아줄게 할 수 있어. 네, 선이자를 좀 땡기고 싶으니까 캐시가 더 갖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 할 수 있죠. 네. 어떤 때는 너가 2포인트 사면 내가 0.5% 낮춰줄게 할 수도 있죠. 나 프리페이드 인터레스트는 나다 포인트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설명드린 거예요. 포인트라는 게 이런 개념이라면 포인트는 선이자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받는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론 오리지네이션 피는 프리페이드 인터레스트가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들어가는 수수료야. 네. 주어하고 그걸 아셔야 돼. 그 포인트를 주고 샀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미래 가치화 시키면 네. 어느 쪽이 더 이득이에요? 그 집에서 몇 년을 사실 거냐에 따라 다르죠. 아, 그러시나요? 그 임대주머니로 뭐 짧게 산다는 사람한테 굳이 포인트를 주고 살 필요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이 집을 사는 목적과 쉽게 얘기하면 목적과 철학과 방향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집을 내가 왜 사냐?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나 집 필요하고 여기 학군도 좋고 이 정도 사이즈면 내가 고등학교까지 버티겠어. 아니면 이건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더 다른 학군으로 난 옮겨야 돼. 그럼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지 그럼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페이 하는 그 비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엑스트라로 은행에다 내는 돈인 거죠. 그렇죠. 융자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0년 3 years 픽스로 해서 이자가 3.5%입니다. 그리고 30년 상환에 이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5%인데 내가 2포인트를 샀어요. 그러면 0.25가 떨어져서 내가 3.25%의 융자를 받는 거예요. 융자를 받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25 곱하기 0.15 곱하기 2에서 0.25.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가 8포인트니까 네. 그러니까 2포인트면 4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25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더 얘들이 더 돈을 1% 론어마운트 1%지만 그래 그럼 나 0.5%만 내고 16분의 1만 깎아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는 돈을 한 달치를 조금 이자를 더 내고 앞으로 많이를 그렇죠. 많이를 좀 더 싸게 가는 거죠. 네, 싸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살 거면 이 포인트를 사는 것도 가치가 있죠. 근데 내가 3년밖에 안 살 거면 굳이 이 포인트를 미리 지금 내고 살 필요가 있냐? 이제 계산을 하셔야지. 대부분 다 좀 이익이겠네요. 예? 대부분 이익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장에서 만약 캐시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할 때마다 프로모션 하는 게 다 달라요. 은행마다. 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이자는 좋은데 포인트를 꼭 사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은행 사정이나 지금 현재 시장 마켓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자가 낮다는 건 페이먼트가 줄어드는 거고요. 페이먼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컴이 낮아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이자를 받아야지만 이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이 페이먼트에 맞춰 내 인컴이 맞다면 지금 현재 캐시파워를 써서라도 이자를 떨어뜨려서 이 융자를 받는 게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막 오른다는 얘기는 집값이 그대로라도 바이어들이 내야 되는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잉 파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자가 막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 마켓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한동안 그냥 정치되지 않을까? 모르는 거죠 지금. 변하는 시기니까. 그럼 10만 불 융자를 받는 경우에 8포인트를 산다고 하는 게 8%를 사는 거예요? 8포인트를 산다 그러는 거면 네. 그러니까 1포인트가 1%잖아요. 네. 그럼 10만 불의 1%는 1000불이죠. 그게 이자인 거예요?
아니 그 포인트 1000불을 내가 내면 1포인트를 산 거잖아요. 네. 1포인트를 사면 이자가 0.125%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만 불 론 하는 거에 플러스 1000불이 된다 이거죠. 깎아주세요. 돈에서 내셔야 아 그러니까 10만 불 론을 할 때 네. 론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불이 더 들어가시는 거죠. 1100불. 포인트를 안 사면 내가 1000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근데 포인트를 사니까 1000불을 더 내고 이 융자를 받는 거죠. 융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거죠. 융자 액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더 네. 내시는 그러니까 이 론 오리지네이션 피라는 게 융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네. 수수료, 네. 피잖아요. 그 피가 똑같이 10만 불을 받는데 내가 3.5를 받으면 그냥 똑같은 수수료 내고 하면 되는데 내가 3.375를 받고 싶으면 돈 100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지. 똑같은 그거는 이 수수료. 오리지네이트 피는 아니죠. 오리지네이트 피는 피는 아니고. 아니고. 네. 포인트를 융자도 사는 아니고. 거니까. 네. 대신 텍스 디덕트. 텍스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마다 저 오리지널 피를 차이하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 칠판을 만약 사실은 사러 가신다. 타겟에서는 100불인데 월말 갔더니 95불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도 무슨 뭐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나는 너한테 3.5% 이자 주고 어떤 은행 다른 데 가면 나는 너한테 3.25에 이자 주는데 1%를 인포인트 사야 돼.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그건 론 어마운트가 얼마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타깃이 다른 거죠. 보험도 똑같잖아요. 어떤 보험은 애가 그레이드가 좋으면 디스카운트 해줘. 네. 어떤 보험은 뭐냐 또 뭐라 그러지? 남자애보다 여자애가 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타겟을 향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건 걔네들의 마음인 거죠. 어차피 그 페더럴 리저널 뱅크에서 내가 빌려오는 돈의 이자는 어느 은행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를 남기고 팔지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왜 똑같은 걸 얘는 100불이고 저희가 95불이에요? 왜? Why? 왜 얘는 이자를 아니 그 마진을 덜 먹고라도 팔려고 하냐고요? 왜?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사람마다. 왜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럼 재미없죠. 그럼 못하고 꼭 월마트를 가요. 딴 데 가도 똑같은데. 왜 자꾸 아마존에 가요? 싸잖아. 근데 쟤는 왜 싸요? 아 이런 리스 공간 필요 없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더 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들은 뭔가를 줄여가지고 더 마진을 얻는 것 뿐이죠. 걔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만족하면 사시면 돼요.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 돈으로 뭐 얼마나 사기만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 칠판 줘 했는데 이 칠판이 아니라 이 반쪽짜리 칠판이 오면 그건 사기죠. 그죠? 이 칠판 줘. 얼마? 100불? 그래 나 100불 줄게. 그럼 이 칠판이 왔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이 100불을 갖고 얘가 돈을 얼마 남겨놓는지 내가 왜 고민을 하냐고. 네? 얘가 99불을 남겨먹든 1불을 남겨먹든 돈 어려워. 난 100불 내고 이거 원하는 거 사면 됐죠. 그죠? 어떤 때는 얘네들이 이게 재고가 많아서 떨이로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창고에 이걸 놓고 있는데 창고 비용이 이게 5,000불이 들어. 야 차라리 이걸 그냥 내가 50불에 사는데 본전에 팔아버리고 이 공간에 딴 걸 놓는 게 낫겠다 싶으면 50불에 팔아버리고 남기지 않고. 그건 걔네 사정이죠. 그 사정까지 왜 다 하려고 그래서 내 살기도 힘든데. 그냥 거기서 똑같이 씌우면 돼요. 근데 일단 오리지네이션 피는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융자를 해주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융자를 해주는데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비용 들어야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파는 거죠. 솔직히 돈을 파는 거잖아요. 이 돈을 재고를 갖고 재고가 많으면 이자가 자꾸 떨어지겠죠. 싸게라도 주니까. 근데 재고가 조금이면 자꾸 올려도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얘네가 도대체 얼마를 남겨먹느냐에 너무 목숨을 거치지 마시라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나한테 가능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퍼센티지로 론 어마운트의 1%다. 그렇죠? 그래서 프리페이드 페널티, 뭐 하드 소프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다 불법이에요. 프리페이드 페널티는 버지니아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렸어요. 내가 30만 불 론을 해가지고 다음날 30만 불을 다 갚아도 페널티 없어요. 저 일자 빠진 거지. 네, 이게 1%인데 이거 가로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디스카운트 그 포인트
그 인터레스트를 가버먼트에서 주는 것도 무슨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버먼트에서 그래서 주는 맨 처음에 레이트 아. 정하는 거가 무슨 디스카운트 이름 아니에요? 원래 하나가 또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적어 놓으세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그건 디스카운트 레이트인 거고, 이건 디스카운트 포인트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프리페이 페널티는 뭐가 있냐면 내 돈을 갚으면 미리 갚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몇 퍼센트 이상 돈을 미리 갚아버리면 안 된다는 건데, 하드하고 소프트가 있어요. 하드는 뭐냐면 재융자도 안 돼. 재융자를 한다는 건 내가 프리페이로 얘를 돈을 다 내고 다른 은행에 또 돈을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서 얘한테 다 갚아버리니까 얘는 이 입장에서 프리페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드 프리페이드 페널티는 재융자는 안 돼. 대신 내가 파는 거 괜찮아요. 파는 거 괜찮아. 파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지금 담보물을 파는 거니까. 소프트는 재용자는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도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고. 근데 이거 다 어차피 버지니아에서 불법. 디피선스 클라우즈라고 해서 돈을 다 갚았을 때에 대한 문구가 프라미서리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가 클라우즈가 문구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융자를 다 갚았을 때, satisfaction 만족시켰을 때 은행이 타이틀 및 다른 여러 가지 권리를 다시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defeasance clause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alienation clause라고 해서 혹시 assume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 거의 assume이 없지만 예를 들면 셀러가 25만 불 융자를 아직 안고 있어요. 아직. 파이낸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론을. 그래서 바이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살 때 셀러한테 25만 불만 주고 25만 불 다운을 하고 이 25만 불 론을 그대로 인계받는 걸 어쌔이라고 합니다. 요즘 거의 어쌔 안 하죠. 그래서 어쌔을 하기 전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만약에 내가 어쌔 신청을 하면 어쌔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걸 어쌔을 해줄지 안 할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는 지금같이 이자가 낮아서 3.5였어요. 근데 10년 뒤에는 이자가 9%야 지금 현재. 근데 인계받을 때 3.5로 주기 싫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이자율 적용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즈가 들어가는 게 alienation. foreclosure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행이 집 차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judicial foreclosure에서 코트에 가서 꼭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버지니아는 judicial foreclosure입니다. 코트에 가서 허락을 받으셔야 foreclosure 할 수 있어요. 대신 non-judicial foreclosure도 할 수 있어요. 버지니아는 안 되지만 다른 주에서는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프라미서리 노트에 너가 돈 안 내면 내가 포크로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걸 그냥 코트에 안 가고도 내가 일정한 방법, 신문에 공지를 내던 뭐 카운티의 뭐 법규에 따라서 일정한 공지를 내고 그냥 팔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파워 오브 세일에서 non-judicial foreclosure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judicial foreclosure고요. 그 중에서도 strict foreclosure는 강력한 foreclosure가 뭐냐면 judicial foreclosure가 일반적이지만 은행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티스를 준 후에 억션 없이 그냥 집을 뺏어버리는 걸 strict foreclosure라고도 해요. non-judicial foreclosure 중에 하나죠. 그래서 judicial, non-judicial foreclosure 하는 주 차이예요. 버지니아는 주디칼이죠? 메릴랜드도 주디칼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포크로저 중에서도 아까 쇼세일도 얘기하셨지만 쇼세일과 비슷한 포크로저가 하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소프트 포크로저라고 하는데 그걸 deed in lieu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소비자가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집을 포크로즈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냐면 은행에다가 야 도저히 페이먼트 못하겠어.
너가 그냥 이 집 가져갈래? 그러니까 은행이 오케이 그럼 내가 가져갈게 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포크로즈 하는 거예요. 이걸 디드인 로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프렌들리 포크로즈고요. 그러니까 뭐 법원을 거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죠. 서로 합의했으니까. 그래서 2차 모기지가 없는 경우 보통 2차 없는 경우는 성사가 돼요. 그래서 모기지 stakes the real estate subject to the all junior lien. 주니어 린이 뭐냐? 2차 모기지, 3차 모기지, 4차 모기지, 주니어 린. 디드 앤 룰 포크로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딤션 메릴랜드 이게 있죠? 에퀴러블 리딤션은 이거 일단 모기지를 안 내기 시작한 게 데이트 오브 디폴트예요. 그래서 데이트 오브 세일로 포크로즈 한 거예요. 옥션 통해서. 그동안에 돈을 갖고 오면 돌려줘야 되겠죠. 아직 은행이 갖고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스태츄어리 리딤션이라 해서 이거 팔고 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법으로 돈을 갖고 오면 돌려주게끔 보호하는 장치도 있어요. 리딤션 피리드가 있고 버지니아는 없고 멜랜드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크로즈를 당하면 숏세일링을 하는 그 쇼티지와 그거에 따른 포크로즈의 비용을 다 디피션시라고 해요. 차이가 나잖아요. 쇼티지 나는 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피션시 저지먼트를 쫓아오는 거예요. 포크로즈 후에도 은행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바로워 누구죠? 집주인, 셀러를 고소하는 행위. 그래서 개인 크레딧이나 재산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올지 모른다. 안 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걸 은행 입장에서도 이걸 손실 처리해버리면 네? 손실 처리를 해버리면 내가 100만 불을 벌었는데 이걸 손실 처리해가지고 5만 불 손실 처리하면 95만 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거나 그러면 이걸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안 쫓아가 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쟤는 내가 받을 돈이 한 20만 불 되는데 요즘 돈 좀 버는 것 같아? 그러면 쫓아가겠죠. 그죠? 근데 디피션시가 한 3만 불이야. 쟤 쫓아가는데 한 5천 불 누는데 쫓아가서 3만 불 받는 걸로 2만 5천 불 퉁치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아. 그치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저희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어디서 들맞는지 아세요?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는 띵 쳐먹는 거. 차라리 미국 무슨 기업에 가서 어디 한번 하면 적어도 10만 불 툭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손님들이 하시는 뭐 세탁소나 그로서리 마켓이나 주유소 가서 감사해보세요. 많이 나와봐요. 5천 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감사하는 거는 시간이나 뭐 이건 다 똑같잖아요. 어디 가서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가서 5천 불 땡겨올래요? 아니면 회사 가서 감사하고 10만 불 땡겨올래요? 뭐가 실적이 더 나을 것 같아요? IRS 때문에. 5천 불보다 10만 불 하나 가는 거예요. 그냥 짜잘해서 안 오는 거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 얘가 좀 많이 번다, 많이 띵까 먹는다 싶으면 오는 거죠. 그걸 자랑하시지 마시라고. 제발. 그래서 융자 존중론은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요즘엔 거의 없지만 요것만 있어요. 요즘에. 스트레이트 론은 뭐예요? 간단하죠. 이자만 내다가 상황 만긴 날에 원금 갚아버리는 게 스트레이트 론. 네. 옛날 스타일. 요즘에는 맞아요. 2차 모기지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의 스트레이트 론은 없죠. 요즘에. 이거는 interest only mortgage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interest only mortgage. 요즘도 가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크레딧 유니언 같은 데는.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내요. 근데 보통 interest only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3년 interest only, 5년 interest only, 뭐 1년, 7년 interest only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4년째부터는 원금 이자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팡 늘어나겠죠? 한동안. 근데 내가 이 집에서 3년만 살고 이사 갈 거야. 페이먼트는 조금만 내고 싶어.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 왜? 대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Why not? 렌트보다 싸네. 좋은 집에서 내가 편하게 내가 편하게 쓰고 싸는 거지. 그리고 3년 되기 전에 팔고 가면 가능하겠죠? 미국 아이들 평균이 5년에 한 번씩 이사 가요.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균을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5년에 한 번씩 이사 가요. 그러니까
굳이 내 계획이 이 집에서 오래 살 게 아니라는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별로 없어. 벌룬 페이먼트는 뭐냐면 페이먼트가 이미 셋업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30년 고정하면 30년 동안 이 돈을 계속 내면 30년 되는 날 페이 오프가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30년 고정보다 이제 액수가 작아. 그래서 벌룬 페이먼트는 뭐냐면 내가 그 돈만 계속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30년 상환해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을 확 내버려야 돼요. 그게 벌룬 페이먼트. 그래서 나중에 내는 금액이 훨씬 많죠. 그리고 요즘 하는 건 amortize loan.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책 250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하루하루의 이자를 하루하루 계산해서 하루하루 받아내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기간 이게 픽스 페이먼트라고 치면 제가 매번 이만큼의 액수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2,000불이라고 치자고요. 1,000불로 하자. 1,000불씩 낸다 그러면 이게 원금,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5년 동안에는 1,000불을 내도 100불만 원금이고 이자가 900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가 되면 원금이 900불이고 이자가 100불이에요. 근데 내 페이먼트는 똑같아요. 이게 어몰타이즈로네. 그래야 은행이 이자 놀이를 하죠. 왜? 우리는 5년마다 이자를 내니까. 5년 안에 뽑을 만큼 뽑아야죠. 평균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얘들이 하는 거예요. 대신 이게 뭐예요? 다? 텍스 디덕트이지. 그래서 이 정도 페이 하신 분이 다시 30년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애들 다 졸업하고 나가서 세금 디덕트 좀 해야 되는데 디덕트 할 게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다시 내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페이먼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삶을 생각해 보세요. 모기지 페이 아니면 렌트 페이잖아요. 내가 페이어프를 하고 나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애들 다 잠깐 다 보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때도 인컴이 줄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컴이 그대로면 세금을 엄청 내잖아요. 세금 지정터를 못 가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세금을 엄청 내니까 이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디덕터블을 더 받자고 융자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론 어마운트도 줄어들고 세금 디덕트는 더 받고. 돈을 더 조금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중요한 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는 여기서는 매달 들어와서 매달 돈이 나가야 되는 캐시플로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차라리 텍스 디덕터블을 받고 캐시플로우를 좀 늘리는 게 나은 거죠. 모기지 전체를 텍스 디덕트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자는 다 디덕터블이 돼요? 근데 이제는 세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10,000불까지예요. 10,000불까지만. 이자 만불려? 네, 이 정도. 근데 보통 그 정도는 다 받으세요. 프로퍼티 텍스 다 만불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뭐지? 와, 론 어마운트 50만 불까지. 론 어마운트 50만 불까지는 텍스 디덕터. 론 어마운트 50만 불까지는 이자가 텍스 디덕터블일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하고 그거에 관련된 디덕터블이 10,000불까지만 커요. 그럼 먼슬리 많이 내도 나중에 이얼리 컷다 돌려받는 거네요? 다 돌려받지는 않죠. 그걸 왜? 그러니까 이 디덕터블의 개념을 모르시는데 또 세법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자를 낸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보자. 그래요. 50만 불 론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0만 불이니까 우리는 3,000불. 한 매달 페이먼트가 한 3,000불일 거예요. 대충.
내가 먼틀리로 이렇게 낸다고 치자고요, 모기지를.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자가 텍스하고 인슈런스 빼고 대충 이자가 한 2,000불 나올 거예요. 이자가 한 2,000불 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년 동안에 이자만 낸 게 얼마죠? 1년이 24,000. 24,000불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게 2여예요. 이게 텍스 디덕트라고요. 그렇죠? 네. 자, 24,000불이 텍스 디덕트 된다고 1월 31일까지 은행에서 날라올 거예요. 모기지는. 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10만 불을 번다고 치면 집을 사기 전에는 10만 불에 대해서 이게 인컴이니까, 그죠? 10만 불에 대한 인컴 텍스를 내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이게 텍스 디덕터블이 됐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24,000불을 빼. 그러면 여러분들은 76,000불에 대한 인컴만 세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네. 디덕터블이라는 뜻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24,000불을 빼는 게 아니라 내 인컴에서 24,000불을 빼고 인컴 텍스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프로퍼티 텍스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50만 불짜리면 한 6,000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 해서 3만 불 빼고 7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그러면 어차피 퍼센티지 게임이잖아요, 세금. 그죠? 만약 10만 불에 대한 텍스 퍼센티지가 30%라 그러면 내가 3만 불 냈어야 되는데, 그죠? 7만 불 빠졌으니까 2만 1,000불만 내면 돼요, 세금. 그죠? 근데 세금은 벌써 3만 불 내는 걸로 벌써 다 위드홀딩 해갔잖아요. 그래서 2만 1,000불만 내가 내면 되는데 3만 불 뛰어갔으니까 나한테 9,000불 돌려주겠죠? 그거에 텍스 리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자는 24,000불 냈지만 네. 거기서 9,000불 돌려받았으니까 그럼 얼마 세이브한 거예요? 15,000불만 세금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매달 내는 3,000불이 다 내가 내는 돈이 아니죠. 일단 나갔다가 돌아올 돈이죠. 여기서 9,000불이 돌아왔으니까 한 800불? 700불? 한 700불은 여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700불 빼면 내가 매달 한 2,300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기지가 렌트보다 조금 더 높다 그래도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이게 더 싼 거잖아요. 아니 돌아온다는 게요. 텍스 리포를 한 다음에 돈들 다 받으세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내야 되고. 나도 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W2 받으세요? 네. W2를 받으시는데 세금을 더 내요? 더 내요. 그래요? 세금을 들뛰신 거네. 그러면 W2 할 때 위드홀딩을 좀 하세요. 위드홀딩을 너무 안 하니까 그러지. 그 세무사하고 가서 컨설팅을 하세요. 도대체 내가 얼마를 위드홀딩을 해야 내가 세금을 안 내도 되냐고. 일단 0으로 하세요. 근데 이 텍스가 바뀌면서 좀 집값이 비싼 집들이 주춤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왜냐면 이 텍스 디덕터블을 해주는 게 론 어마운트 50만 불까지잖아요. $1,000,000 살 때 그럼 50만 불 론 어마운트 만들려면 50만 불 다운해야 돼요. 그죠? 밀리언 그럼 어떻게 그걸 반을 다운해? 아니 30%는 그럼 거기서 80만 불 하면 거기서 50만 불 어치만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